클리어진 상태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 레버를 조금씩 열어주어서 적정 용액을 떨어뜨려 줍니다. 이렇게 되면 용액의 색깔이 변하게 되는 걸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조금만 떨어뜨렸는데 용액이 투명한 상태에서 뿌옇게 변하시는 게 보이시죠? 이 상태로 계속 pH가 올라가게 됩니다.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요. 침전물이 생기게 되면 스터링바가 처음보다 투명한 상태보다 안 돌아가기 때문에 RPM을 조금씩 높여주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8.7까지 올라갔죠. 9.5까지 공침 적정 pH를 맞춰줄 건데요. 지금 9.23까지 올라갔는데 9.5가 되면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라갔죠. 지금 멈췄음에도 불구하고 pH가 조금씩 올라가는 현상을 보였는데요. 이것은 이제 일렉트로드가 pH를 인지하는 것과 기기상의 계기편에 보여주는 게 조금 시간 차이가 있어서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적정 요액이 바로 윗부분에 떨어뜨려 줬기 때문에 이 글로벌한 pH에 대한 반영이 조금씩은 늦을 수가 있습니다. 공침 pH가 9.5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이 이유는 마그네슘과 알루미늄의 메탈들의 각각의 하이드록사이드가 생기는 pH의 영역대가 다른 것을 이용한 건데요. 알루미늄의 pH 영역대와 마그네슘의 pH 영역대는 마그네슘 하이드록사이드가 생기는 pH 영역대와 알루미늄 하이드록사이드가 생기는 pH 영역대는 조금씩 다릅니다. 그 pH의 영역대를 공통적으로 맞춰줄 수 있는 영역대가 생기게 되는데요. 그 영역대를 공침 pH라고 합니다. 그러한 공침 pH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마그네슘과 알루미늄 하이드록사이드의 공침 pH가 9.5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 공침 pH 9.5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9.5가 딱 나왔는데 스테이블이 조금 유지가 될 때까지, 이 S가 뜬다는 게 pH가 스테이블하다는 뜻인데요. 지금은 사라졌다는 것은 완전히 이 용의 pH가 안정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공침의 pH가 안정해질 때까지 대기를 해줍니다.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데요. 이는 하이드록사이드와 지금 메탈들이 계속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내려간다 싶을 때는 레버를 한두 방울 정도 떨어뜨려주면 바로 pH가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런 식으로 pH 조절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안정한 상태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으니 pH 미터는 제거한 뒤 아까 꺼낼 때처럼 이러한 증류수 스퀴즈 버틀로 세척을 해주게 되고요. 지금 이 드라핑 퍼넬 또한 제거를 해줍니다. 원래 있던 스토퍼는 제자리에 위치시켜주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반응을 시키고 나서 계속 스토링이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상태를 24시간 동안 진행시킵니다. 스토링을 계속 돌리는 채로요. 이러한 과정을 에이징 한다라고 말합니다. 에이징을 하게 되면, 장시간 에이징을 하게 되면 처음에 생겼던 LDH들의 결정들이 처음에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그것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결정들이 점점 자라게 됩니다. 그러한 결정들이 자라게 되는 시간을 24시간 정도 주게 됩니다. 그것을 에이징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24시간 동안 에이징 완료된 LDH가 이 상태이고요. 이 24시간 동안 에이징이 완료가 됐으면 이제 콜렉팅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콜렉팅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여기 있는 용액들은 사실 그 균질한 어떤 솔루션 상태가 아니라 LDH라고 하는 침전물과 증류수가 섞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침전물과 상층액으로 강제적으로 원심 분리를 통해서 분리를 시켜줄 텐데요. 이 분리된 LDH 침전물들을 한 곳에 모으는 과정을 게더링이라고 합니다. 게더링 혹은 콜렉팅이라고 합니다. 콜렉팅 과정을 지금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콜렉팅을 할 때는 먼저 원심 분리기가 필요한데, 원심 분리기에 넣기 앞서 이런 날젠 튜브들을 준비를 해 놓습니다. 이런 날젠 튜브들의 용액들을, 지금 반응시키는 용액들을 넣어줄 건데요. 넣어줄 때는 이런 피펫을 써서 날젠 튜브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넣을 때 이 끝 윗부분까지 넣어주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고요. 넣고 나서 뚜껑을 잠가주시고, 잠가주시기 전에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제 날젠 튜브를 저울에 재야 하는데요. 그런 저울은 이 양팔 저울을 통해서 진행을 시킬 겁니다. 양팔 저울을 쓰는 이유는 원심 분리기에 넣을 때 이런 용액들이 무게가 똑같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강한 힘으로 지금 원심력을 이용해서 스핀을 시키는 거라, 빠른 속도로 스핀을 시키는 거라, 무게가 양 옆이, 그러니까 좌우 대칭적으로 아니면 가운데 축을 중심으로 반대가 모두 다 균일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 균형이
틀어지게 된다면 제대로 회전이 되지 않겠죠. 회전이 되지 않고 중심축이 무게 때문에 엇나간 상태에서 회전을 하게 된다면 원심 분리기가 고장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양팔저울을 통해서 날젠 튜브 두 개를 동일하게 균형을 맞춘 뒤에 그 다음에 원심 분리를 시킬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양옆에 무게를 비슷한 식으로 해주게 해주는데요. 지금 보시면 오른쪽으로 조금 더 눈금이 엇나가 있는 것을 봐서는 여기가 무겁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세밀한 조정을 위해서요, 이런 스포이드 같은 것으로 무거운 쪽에 반대쪽에 조금씩 용액을 넣어주게 됩니다. 지금 자세히 보시게 되면 눈금이 조금씩 왼쪽으로 이동한 것을 보실 수 있죠. 완전히 중앙이 되었을 때 날젠의 뚜껑을 닫아주시고 원심 분리기 앞으로 이동을 하신 뒤에 원심 분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시면 이렇게 원심 분리기가 있는데요. 원심 분리기의 전원을 먼저 켜주시고 뚜껑을 연 뒤 이 로터의 뚜껑을 열어줍니다. 다음에 로터 안에 이런 식으로 6개의 날젠 튜브와 같은 것들이 위치시킬 수 있도록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6개니까 6개인데 지금 2개만 돌릴 것이므로 양옆에 하나씩 균형이 맞도록 정반대로 위치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3개가 된다고 하면 여기 이런 식으로 되게 되겠죠? 반드시 균형이 맞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계기판이 있게 되는데 여기 RPM의 속도, 그 다음에 시간입니다. 주로 이 2개의 계기판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RPM을 바꾸고 싶다면 이 RPM 버튼을 누른 뒤 계기판을 이용해서 번호판을 이용해서 바꾸면 되는데요. 저는 지금 8000과 5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조건을 그대로 쓸 것이므로 바꾸진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로터를 로터 뚜껑을 로터 위에 위치시킨 뒤 꽉 잠그시면 되겠는데요. 꽉 잠근 뒤에 이 원심 분리기 뚜껑을 소리가 날 때까지,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날 때까지 잠가 주신 뒤에 스타트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원심 분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네, 지금 원심 분리가 끝이 났고요. 끝이 나서 지금 원심 분리가 잘 됐는지 확인을 해보면, 네, 지금 완벽히 물침과 침전물로 나눠져 있죠. 그렇게 됐다는 것은 저 지금 8000rpm과 5분이 알맞은 조건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 그래서 상층액이 나오게 됐는데 이 상층액은 필요가 없으니 폐수로 버리시면 되고요. 폐수를 버리고 남은 이 날젠 튜브에 아까와 같이 콜렉팅을 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게 흔들어 주시게 되거나 다른 테크닉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증류수가 완전히 증류수에 이런 맥케이크들이 풀릴 수 있게 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덩어리들은 보이지 않죠? 네,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고요. 이러한 과정을 3번 반복합니다. 완전히 염들을 없애주기 위한 방법입니다. 3번까지 반복을 해주셔야 합니다. 워싱을 하는 과정에도 중간중간 이런 식으로
아까 워싱을 해놔서 풀어낸 이런 이런 것들을 다시 원심 분리시켜서 침전물과 상층익 부분으로 구분을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 워싱 이후에 원심 분리 했을 때도 완벽히 상층익이 분리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폐수를 버려주시고요. 이 과정을 2번 더 반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워싱이 완료됐고요. 다시 한번 원심 분리 시킨 후 로프의 뚜껑을 잠그고 스타트를 시켜줍니다. 지금 마지막 워싱이 완료가 됐고요. 완벽하게 가라앉은 이 부분과 상층익을 또다시 분리시키기 위해 상층익을 버려줍니다. 다음은 완벽히 워싱이 된 LDH를 파우더화 시키기 위해서 동결 건조를 거는 단계입니다. 지금 그래서 보시게 되시면 동결 건조기 앞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동결 건조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계기판으로 동결 건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시루를 넣을 수 있는 챔버가 있습니다. 시루는 저희가 당연히 여기다가 넣을 거고요. 지금 먼저 계기판을 조절할 건데 이미 지금 보시게 되시면 온도가 트랩 템퍼레처가 이 내부 온도가 마이너스 47.8도로 매우 낮은 영하의 기온으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온도 조절을 할 필요가 없고요. 바큰 게이지가 숫자가 아니라 단위 숫자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밥퀸이 잡혀 있으면 이 챔버에 있는 시루를 제가 집어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챔버 안에 시루를 집어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바큐은 제가 지금 빼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큐은 없는 상태이고 이 상태에서 제가 뚜껑을 꺼내서 뚜껑을 열어서 시루를 집어넣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 아까 워싱을 완료해 놓은 이 날젠 튜브가 있는데요. 이 날젠 튜브의 뚜껑을 열어서 킴 와이퍼를 이 위에다가 덮어줍니다. 그 뒤에 이런 러버밴드로 고정을 시켜주면 되는데요. 이런 과정을 굳이 거치는 이유는 이제 동결 건조가 시작되고서 완료되고 나면은 이 파우더만 남게 될 텐데 파우더를 이런 킴과 같은 이런 덮개로 해놓지 않으면은 파우더가 날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옆에 있는 다른 샘플과도 오염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고자 이렇게 킴을 씌우는 거고요. 다른 나머지 시료도 날젠 튜브도 해놓겠습니다.
네, 지금 다른 것도 완료를 해놓은 상태고요. 지금 그래서 보시게 되시면 이렇게 챔버가 있는데, 이 챔버에 뚜껑을 열어서 이런 다음에 이런 식으로 뭔가 쓰러지지 않게, 나중에 이제 파우더만 넣었을 때 파우더가 이런 식으로 쓰러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쓸려서 여기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렉 같은 거로 쓰러지지 않게 세워 놓은 다음에 이 안에다가 위치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꽉 눌러준 다음에 이 뚜껑을, 챔버 뚜껑을 이제 여기 있는 바큐um 펌프라는 버튼을 눌러줄 건데요. 바큐um 펌프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이 아래 부분에 있는 저 진공 펌프가 작동을 해서 이 안에 있는 챔버 안에 진공을 잡아줄 겁니다. 그래서 바큐um 펌프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지금 불이 들어오게 되죠. 그 다음에 자세히 보시게 되시면 이런 빨간 줄 또한 조금씩 두꺼워지는 게 볼 수 있는데, 이 빨간 줄은 안에 들어있는 러버 밴드 같은 것이고요. 이게 이제 바큐움이 잡아지면서, 압력이 잡아지면서 이 그 아크릴 판과 러버 밴드가 꽉 붙어지면서 이런 면적이 조금씩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지금 밖에 있는 공기가 들어오는 것이 차단됐다는 뜻이고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 바큐움 게이지도 지금 이 영어 글자가 아니라 파스칼 단위로 한 100 정도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100 정도에서 시작하게 되는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압력이 점점 많이 더 떨어져서 결국 20에서 10 이하까지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완전히 바큐움이 잡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여기는 챔버 안에서 시료들의 물들이 날아가고 이제 파우더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파우더만 남게 되면 파우더를 꺼내서 이런 몰타르 같은 곳에 넣은 다음에 이렇게 갈아주시게 되면은 완전히 파인한, 완전히 고운 그런 파우더로 되게 됩니다. 그 파우더를 채취해 주시면은 이제 완성된 LDH 파우더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네, 이것으로 LDH 공침 합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